과반수 됐으니까 수업합시다. 예고한 대로 이번 주는 지수함수 시작은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업을 해야 하니까 오늘은 여러분 평일에 공부한 거 확인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거고, 그래서 뭐 그 시간에 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수로그 짧게 정리하고, 그리고 지수로그 문제 풀만한 것 좀 드리고, 그래서 그거 푸는 사이에 여러분 평일에 공부했던 거 있죠? 수학적 기납법 뒷부분이랑 제가 지수로그 미리 좀 공부해보라고 했어요. 이거 사실은 또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러기에는 뭐 심각한 부분이 아니어서 지수함수부터 딱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미리 공부하라 그랬죠. 그 부분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받도록 할게요. 개별적으로 지난주처럼.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에는 그래도 지수로그 한번 풀어보세요 했는데 다 하면 좋겠지만 또 특히나 로그는 몰라 이러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이거는 여러분을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만 정리하고요. 목표는 30분. 이러고 1시간 할지도 모르지만 30분 안에 지수로그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 풀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리부터 좀 해보자면 지수라는 단원에 나와 있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거 나와요. 그죠? 로그 단원에 가시면 로그 단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새롭게 배우는 녀석이라서 그렇죠. 지수는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기수 법칙 가지고 계산하는 건 계속 했기 때문에 지수가 새로운 사람은 없어. 근데 로그는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로그가 좀 익숙해졌겠지만 그래도 정의가 뭔지 정도는 다시 한번 곱씹고 가자는 의미에서 어쨌든 로그 단원에 처음 나오는 건 정의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로그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에는 책에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로그라는 새로운 수체계, 새로운 숫자의 계산에 관련된 얘기죠. 더하거나 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로그의 성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상용 로그예요. 물론 이 상용 로그도 로그 단원 안에 들어있지만 약간 독자적인 주제이긴 하죠. 상용 로그에 보면 뭐 얘도 뜻이 뭐냐, 정의가 뭐냐, 미시 10인 로그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얘도 보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역할이 따로따로 있었다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게 정리하자고요. 그래서 요 주제들이 오늘 빠르게 정리할 내용이에요. 일단 거듭제곱근 말부터 해석하고 가자면 이거 뭐였다고? 거듭제곱근.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 였다고요. 어떤 방정식의 근. 어떤 방정식의 근? 거듭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x의 n제곱은 a야.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의 근을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으로서 우린 누굴 이야기하냐면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야기했죠.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큰 줄기만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거듭 제곱되어 있는 형태의 방정식의 근으로서 거듭 제곱근을 이야기했고 그것들 중에 하나로 n제곱근 루트 a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얘랑 얘는 약간은 달라요. 약간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이 중학교 때 아마 이거 했을 텐데 이거 하죠. 3의 제곱근이라는 말이랑 제곱근 3이라는 말, 요 두 말의 차이거든요. 3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뿔마 루트 3이죠. 3의 제곱근,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야. 그게 뭔데? 3이란 이야기예요. 3이 되도록 하는, 제곱해서 3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근이란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줄에서 말하는 제곱근 3의 제곱근은 그냥 루트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x제곱은 3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뿔마 루트 3을 의미하는 거라면 제곱근 3이라는 건 그냥
루트 3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 둘이 약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은 둘이 약간 다른 거지.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n제곱 되어 있는 a의 n제곱근이라는 소리가 될 거고, 얘는 n제곱근 a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둘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n제곱근이라는 것이 원래는 요 방정식에서부터 출발한 거지만 이거는 a의 n제곱근, 요건 n제곱근 a.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을 가지고 산수를 주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거듭제곱근 이야기고, 원래 저 거듭제곱근 안에 보시면 뭐 거듭제곱근의 성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지수법칙 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지수법칙 보고 나서 짧게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수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확인하고 와야 될 건 지수법칙이에요.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 하는 거. 뭐 했냐면 MN으로 해야 되나? PQ로 해야 되나? MN으로 할까요? A의 M승에다가 A의 N승을 곱한 건 A의 M 더하기 N승이다. 이거 지수법칙인 거지. 그지? 초등학교 때 뭘로 배웠냐면 지수, 여기 있는 M과 N이 자연수인 경우에 A를 M개 곱하는 거고, 그게 거듭제곱하는 거잖아요. A를 N개 곱하는 거고, 그 둘을 곱하면 M 더하기 N개를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운다고. 그죠? 아주 직관적으로. MN이 자연수라면 곱하기 한 횟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의 M승이랑 A의 N승을 곱하면 그냥 합치는 거야 라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밑이라고 부르죠. 요 A가 동일한 경우에나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있냐면 나누기를 배우죠. 나누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 빼기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배우고요. 또 하나 배우는 건 이런 거 있어요. A의 M승에다가 다시 N승 하는 거. 이건 우리 어떻게 배우냐면 A의 MN승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M개 곱해져 있는 세트가 N번 온다는 거니까 M 곱하기 N번 오는 거야. 뭐 이렇게 배운다고요. 또 누가 있죠? 뭐 이런 것도 있죠. A 곱하기 B의 M승? 이런 것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긴 것도 다 지수법칙의 일종이지 뭐. 그지? 밑이 서로 다른 녀석 한꺼번에 M제곱 하겠다는 건 그냥 각각 M제곱 하겠다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지수법칙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말했지만 어렸을 때 배울 땐 요 M과 N이 자연수인 경우만 배워요. 횟수 가지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 M과 N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죠.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지수에 올라갈 숫자들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였다고?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인 경우였다고요. 이건 아는 거니까 정리하고 자식할 것도 없고, 여기서 어디까지 확장될 거냐면 정수 범위까지 확장될 거예요. 정수 범위까지 확장된다는 거 무슨 얘기야? 지수에 0이 오는 경우와 음의 정수가 오는 경우도 생각해보자 라는 건데, 0이 오는 건 알죠? A의 0제곱, 얘는 1이다 이렇게 끝나죠. 왜 이렇게 되느냐는 제가 설명할 때는 요거 가지고 주로 따서 이야기했죠.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이면 A의 M 빼기 N승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M이랑 N이 같은 숫자면 지수 법칙에 따라자면 오른쪽에 있는 건 A의 0승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건 똑같은 숫자 둘이 나누는 거니까 1이야. 그래서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했을 때도 이 지수 법칙을 계속 끌고 가고 싶으면 지수에 0이 왔을 때는 1이라고 하자. 이런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면 얘네들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 지수에 음수가 오는 경우라면 역수 취한 거라고 생각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 나누기에서부터 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M이 더 큰 경우에만 이야기해요. 지수에 음수가 오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젠
지수에 음수가 와도 된다는 거야. n이 만약에 더 큰 숫자면 약분되고도 분모에 더 많이 남아있겠지. 유리식을 배웠잖아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지수가 음수라는 건 너무 많이 나누었다는 얘기니까 그냥 역수치에서 분모에 더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수 범위까지 확장했을 때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 이 경우라면 밑이 0이 아니어야 돼요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표시 이상하다. 오늘 실이 왜 이래? 0이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0의 0승이 1이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디서부터 왔다고? 여기서부터 왔다고. 0을 3개 곱해요. 0이야. 0을 3개 곱해요. 0이야? 나눈다고? 근데 갑자기 1이 돼? 말이 안 되지. 0을 0으로 나누는데 1이 되는 건 무슨 나라 숫자야. 말이 안 되죠. 얘도요. 0의 마이너스 3승. 0의 3승분의 1, 0분의 1, 0분의 1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 유리식 할 때 배우잖아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이 0이면 이런 약속들이 무의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밑이 0이 아닌 경우에만 얘네들을 쓰기로 하고요. 밑이 0인 경우에 자연수인 거 쓸 수 있어요. 얘는 괜찮아. 여기서는 밑이 0이냐 아닌 이런 얘기 하지 않으니까. 지수 범위에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하고 싶었다면 0이 아닌 경우에만 지수 법칙을 쓰자. 이런 이야기가 된 거라고요. 더 확장하죠. 정수 다음에 뭐 나올 거냐면 그 다음에 유리수 나오죠. 유리수. 유리수 범위는 당연히 얘네 다 얹어서 가는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뭐까지 나오는 거냐면 우리 아까 했던 거듭제곱근 n제곱근 루트 a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a의 n분의 1승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라고요.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두 개 짬뽕한 건데 요거 n제곱하고 요거 n제곱하면 요거 n제곱하고 요거 n제곱하면 얘는 a의 n분의 1승의 n승이니까 a의 1승이에요. 그 말은 얘가 뭐라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라고. 다시 이 기호 어디서부터 온 거였냐면 이 거듭제곱 형태의 방정식에서부터 온 거였다고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 그걸 근으로 한다는 거야. 그게 거듭제곱 근이거든요. n제곱하면 a가 되는 방정식의 근 그걸로써 우린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야기해요. n제곱근 a. 그러니까 다시 얘를 좀 장황하게 한국말로 설명하자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는 뜻이잖아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지금 얘가 딱 그거라고. 5분에 있는 얘도요. n제곱 해봐요. 이렇게 n제곱 해보면 이거 a가 되는 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둘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의 루트 3 이런 녀석을 3의 2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왜? 이거 제곱하면 3 되는 거야. 지수 법칙에 따라서. 얘는 제곱하면 3 되는 거야. 왜? 이건 루트의 정의거든요. 거듭 제곱근의 정의.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도 그것까진 좋은데 이거 뭐야 왜 이래?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가 있지. 뭐냐면 나오나요?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이건데 마이너스 2에 이거 다 소가로로 써버렸네.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세제곱에 2분의 1승 지수에 2고 3이고 뭐 다 자연수니까 괜찮은데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면 유리식이죠. 하지만 뭐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고 쳐보면 다 곱할 거니까 3승이어서 마이너스 2에 3승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틀렸어. 지금 얘가 되는 과정에 뭘 썼냐면 지수 법칙이라는 걸 썼는데 얘는 지수 법칙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8이 아니라 8이에요.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돼. 그게 답이거든요. 왜냐면 봐. 마이너스 2를 여기서 제곱했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졌어 이미. 양수됐다고. 그 다음 세제곱하고 루트 씌운 거예요. 음수가 될 리가 없어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지수 법칙을 마음껏 이용하는 것까진 좋다 칠 텐데 이게 만약에 유리식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요 마이너스인 걸
의식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제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아간다고 이야기했죠. 순서 바꿔서요. 2분의 1승이 먼저 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안 없어져요. 비록 허수이긴 하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도 얘가 달라진다고. 마이너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로. 피곤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가 지수의 유리수까지 올라오는 경우라고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마이너스 할까 말까, 있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야,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0보다 큰 경우만 쓰자 라고 그냥 약속을 해버립니다. 전혀 논리적인 거 아니고요. 불편해. 하고 싶은 건 이거라고. 지수 법칙이라는 걸 계속해서 써먹고 싶은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확장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 약간 오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들을 잡기 위해서 그냥 새롭게 뭔가 계속해서 덕지덕지 조건들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0이 아니다는 얘 때문에 썼지만 실제로는 0보다 크다니까 0이 아닌 것도 굳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를 하자면 지수의 자연수만 올라오는 경우면 굳이 미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근데 지수의 정수 또는 유리수, 이제 제가 그 뒤로는 안 썼습니다만 무리수나 실수인 경우에도 얘랑 조건은 똑같거든요. 유리수, 실수 범위까지 다 확장되는 경우라고 치면 그때는 밑이 0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이거 마음껏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생겨난 건데, 이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여기서 해놓은 약속, 특히 요거요. 여기서 한 이 약속 때문에 로그의 정의에 가서도 왜 여러분 그런 거 하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밑조건, 진수 조건, 그거 할 때도 얘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지수 법칙 쓸 때 이거를 하기로 약속했거든. 그죠? 그래서 요게 지수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밑이 0보다 크다라는 건데, 물론 이것도요, 여러분한테 야, 뭐 지수 법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알아 몰라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잘 없겠지. 그죠? 그런 건 잘 없고요. 불현듯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면 간단한 산수 문제로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거 풀 때, 밑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뭐 잘려 나가는 것들이 좀 생겨나요. 특히나 뭐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 조금 불편하고 나중에 지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풀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그렇고요.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야기할 때도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거듭제곱근의 성질도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걸 이렇게 지수식으로 나타내 놓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엔 지수 법칙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써 있는 거 여러 개 보시면 결국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아이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는 녀석은 거듭제곱근으로 그냥 풀지 마시고 다 지수로 바꾸라고 했어요. 얘가 계산하기 훨씬 더 편해. 막 여러분 고생하라고 나온 문제 있죠. 막 유리식 형태로 돼가지고 막 거듭제곱근이 막 여러 개 덕지덕지 붙어서 이것을 간단히 하면 A의 몇 승, B의 몇 승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들, 그런 건 다 이거 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 지수로 나타내서 지수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30분 하기로 했는데 벌써 15분 했거든요. 로그로 가보면 로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정의예요.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라고. 로그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좀 떠올려 보면 이런 건데, 이것도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2의 0승이 1인 건 알았어. 알았다기보단 2의 0승은 1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 2의 1승은 2라고 알고 있어요. 2를 한 번 곱한 거니까 2고, 2를 두 번 곱하면 4인 것까지도 알아. 2 곱하기 2는 4니까. 그런데 2를 적당히 곱하면, 2를 적당히 곱하면 3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밑이 2로 딱 고정되어 있고 지수가 커지다 보면 야금야금 숫자들이 야금야금이 아니지. 엄청나게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2의 제곱은 4고 2의 3승은 8이고 2의 4승은 16인데 그럼 그 사이 어딘가에 적당히 곱해서 3이 되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엔 없더라. 1과 2 사이니까 1.5 이런 거 집어넣어 봤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야. 1.5가 안 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쓸데없는 이런 소리 하는데 2의 1.5랑 3이랑 같은지를 알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양변 제곱하는 거예요. 이거 제곱해보면 뭐 되니? 2의 1.5의 제곱이면 얘는 2의 3승이죠. 그래서 8이에요. 3은 제곱하면 3, 3은 9잖아요. 이거 둘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2의 1.5승은 3보다 조금 작네. 그럼 2의 1.6승인가? 이러면서 계산해보는 거야. 막 줄줄 해봤는데 안 나온다고.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엔 없더라라는 거예요. 뭐 없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했겠어. 그죠?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엔 없지만 분명히 1과 2 사이에 어떤 값으로는 존재할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아예 새로운 숫자를 하나 정의하기로 했다고요. 실제로 크기가 존재해요. 1과 2 사이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아까 1.5보다는 약간 컸죠. 뭐 1.6보다는 작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1.5와 2 사이에 있는 어떤 크기를 갖는 숫자인데 우리가 유리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그래서 무리수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숫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고요. 요 지수에 들어갈 네모를 로그 2의 3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호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뭐다? 2를 몇 번 곱했더니 3이 되더라. 그 몇 번에 해당하는 숫자가 로그 2의 3이다. 2를 도대체 몇 번 곱하면 3이 될까에 해당하는 그 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로그 2의 3이라고요. 이게 책에는 그래서 어떻게 써있냐면 이제 책에 써있는 로그의 정의는 이런 건데 쓸데없는 소리 지우고 이제 지수 a의 x승은 b야. a의 x제곱이 b야. 그냥 로그라는 건 지수에서부터 온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a의 x제곱이 b야. 이걸 이렇게도 쓴다는 거예요. 제가 미시어서 조금 작게 썼는데 칠판에 보이죠? x를 로그 a의 b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이 로그 a의 b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a를 몇 제곱 했더니 b가 돼요. 그 몇 제곱, 몇 승, 몇 번에 해당하는 숫자가 x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그라는 녀석은 이미지를 기억해야 돼. a의 x제곱이 b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이거마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럼 뭐 다시 가 중학교로. 이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둘이 조인을 좀 시켜보자면 어차피 여기에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로그 a의 b가 의미하는 건 a의 몇 승이 b일까? 그 몇 승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한글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얘가 의미하는 건 a의 몇 승이 b야의 몇 승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책에선 그냥 이거 써놨어요. 로그 a의 b를 x라 했을 때 a의 x제곱이 b를 만족하는 거. 한국말인데. 응? 그죠? 이거 만족하는 x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는 그냥 그 정도가 다라고. 그래서 그걸 말로 다시 설명하자면 이거라는 거고요. 아까 했던 거 요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2의 몇 승이 3 될 때 그 몇 승에 해당하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엔 없지만 어쨌든 크기를 갖는 실수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요 x라는 건 항상 자연수거나 항상 정수거나 항상 유리수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물론 실수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좌우로 화살표 있으니까 상동이에요. 양쪽 같다고. 얘랑 둘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요 x에 내가 아는 숫자 중에 없는 어떤 무리수 때문에 지금 이거 만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x는 실수 범위까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로그 AX라는 이 덩어리는 꼭 자연수거나 꼭 정수거나 꼭 유리수 아닐 수도 있다고. 즉 실수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다시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 무슨 약속을 하기로 했냐면 밑이 0보다 커요. 이 약속을 하나 하기로 했죠. 불편해서. 계산하기 불편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A나 B나 X나 여기에 있는 A나 B나 X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 A가 0보다 크다는 1위를 와도 당연히 0보다 크다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둘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되죠? 거기에다가 A가 0보다 크대. 그걸 몇 승 한 거야. 몇 제곱 했다고. 이 X에 음수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A의 X승 전체가 음수가 될 리는 없어. 양수를 몇 번 곱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음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커요 라는 약속을 하는 순간 지수할 때는 굳이 우리 언급하지 않지만 B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위로 넘어와서 여기 있는 B도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굳이 여기서만 언급하는 이유는 지수에서는 얘가 포인트잖아. B. 이거 값을 찾는 게 포인트라면 얘는 X를 찾는 게 포인트거든요. A와 B에 누가 들어가야 X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만 언급합니다만 이건 사실은 얘 때문에 생겨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로그의 정의라서 로그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만약에 A가 1이면 그럼 1의 X승이거든요. X에 누가 오든 B는 맨날 1이죠. 1의 X승은 X에 어떤 숫자가 오든 B는 항상 1이에요. 이건 자동으로 B가 1인 녀석이 돼버려요. A가 1이면. 그치? 그럼 다시 이거 가지고 로그를 끌고 오면 X가 밑이 1이잖아요? 그럼 진수도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1은 몇 번 곱하든 1이니까. 그런데 써놓고 나서 보니 로그 1에 1이래.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1을 몇 번 곱해야 1이 되니 그 몇 번에 해당하는 숫자라고요? 1을 몇 번 곱해야 1이 된다고? 1은 몇 번을 곱하든 1이 된다고? 그럼 다시 이 x는 어떤 숫자가 오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1의 0승도 1이고요. 1의 100승도 1이고요. 1의 마이너스 10승도 1이잖아요. 즉 로그 1의 1이라고 썼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 로그 1의 1이라는 녀석의 크기를 특정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0이라고 해도 말이 되고 10이라고 해도 말이 되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도 말이 된다고. 다시 말해서 로그 1의 1은 숫자로서 의미가 없다고. 크기를 특정할 수 없잖아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 이거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1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모르지. 뭐 내 마음인데. 그러니까 A가 1인 경우는 자동으로 B가 1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로그 1의 1은 숫자로서 의미가 없더라. 크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1인 경우에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로그가 숫자로서 의미 있기 위한 조금 딱딱하게 표현하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로그 A의 B가 어떤 하나의 숫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밑이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되고 진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숫자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로그의 정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성질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빠르게 정리만 하자면 이런 건데 이것도 증명하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내신할 때, 내신 시험 볼 때 혹시 학교에서 뭐 이 증명하는 걸 낼 거야, 서술을 낼 거야, 아니면 뭐 무슨 뭐죠? 수행평가로 낼 거야 이런 압박이 들어오면 그때 부랴부랴 외우면 돼. 그때 하면 된다고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걸 기억하자고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자, 로그라는 새로운 숫자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칙연산을 공부하는 건데
얘는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mn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약간 느낌으로 얘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물론 구구단은 노래하면서 외웠지만 느낌으로 좀 외우셔야 돼요. 봐요. 원래 로그는 어디 있는 숫자냐면 지수에 있어야 될 숫자예요. 로그 A의 B는 원래 어디 있는 숫자라고? 지수에 있는 숫자라고요. 오케이? 근데 뭐야? 로그 A의 M이랑 로그 A의 N이랑 더하고 있어요. 지수에 있는 숫자들끼리 둘이 더한다고.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했다는 건 실제로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곱했다는 이야기예요. 곱했다는 이야기라고. 당연히 밑은 같아야 되고요. 밑은 같아야 되고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했다는 건 실제로는 곱했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말이라고. 그죠? 그럼 다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는 더하는 거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증명은 둘째 문제고 아이 덧셈 뺄셈 하는데 언제 뭐 증명해가면서 덧셈 뺄셈 할 거야. 이렇게 생겼고요. 빼는 건 로그 A의 m에서 로그 A의 n을 빼는 건 지수에 있는 숫자끼리 둘이 뺀다는 건 뭐 한다는 거라고? 나누기 하는 거라고요. 벌써 30분 다 돼가네. 사용록은 얘기도 안 했는데 n분의 m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하. 하나만 더. 로그 A의 m의 n승. 이거 지금 뭐 한 건지 되죠? 거듭 제곱한 거야. 이것도 2배 이거 있어야 돼요.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예요. 진수에 있는 지수는 어떻게 생겼다? n이 앞으로 뽁 빠져나가서 n 로그 a의 m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거지. 그죠?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개수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얘도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또 뭐가 있죠? 기본적인 거는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이 로그의 정의 때문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로그 A의 1 뭐 이런 거. 이거 0 된다는 거 알죠? 밑에 누가 오든 진수가 1이면 0이야. A의 0승이 1이니까 그죠? 0 말고 다른 게 못 오고요. 로그 A의 A 이런 건 당연히 1 되겠지. A의 몇 승이 1이야? A의 몇 승이 A야? 당연히 1승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기본적인 산수하는 거고요. 또 까먹을까봐 미리 얘기하고 가자면 로그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건데 로그 A의 B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A를 몇 제곱하면 B가 되니 그 몇 제곱인데 실제로 A 지수에다 얘를 얹으면 그래서 뭐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진짜로 B가 되더라 라는 거야. A를 몇 제곱하면 B가 되니인데 A 위에다 얹었잖아요. 그럼 진짜 B가 될 거라고. 그치?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지금 더하기 빼기만 이야기했는데 곱하기 얘기 안 했죠. 곱하기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지. 로그 n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밑을 바꾼다고. 더하기나 빼기는 밑이 같아야만 쓸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밑이 뭐 다 같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을 바꿔 먹는 건데 이런 거죠. 로그 A의 B라는 녀석은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이렇게 밑을 바꿔서 다른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C는 밑 조건은 만족해야겠죠?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돼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숫자는 분모의 진수로 진수에 있던 숫자는 분자의 진수로 가서 붙게 되더라 라는 거야. 그치? 당연히 분자 분모의 밑은 똑같고요. 이 밑은 뭐 여러분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물론 문제 대충 뭐 넣어야 되는지 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밑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건데 요것 때문에 나오는 몇 가지 파생되는 공식 중에 곱하기가 들어있어요. 이런 거지.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를 곱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거 더하기나 빼기는 할 수가 없죠. 밑이 서로 달라서. 그럼 끝이야. 그냥 끝. 밑이 서로 다른 로그 두 개가 붙어있으면 뭐 더 이상 계산 못해요. 근데 얘는 계산할 수 있죠. 곱하기는. 결과가 누구였냐면 로그 A의 C 이게 결과였거든요. 마치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이렇게 통째로 약분이 돼서 로그 A의 C만 남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 밑변환을 이용하면 이건 로그 D의 A분의
로그 D의 B 곱하기 로그 D의 B분의 로그 D의 C거든요. 그래서 로그 D의 B, 로그 D의 B가 약분되는 거잖아. 그 다음 로그 D의 A 분의 로그 D의 C여서 다시 하나로 합치면 얘가 돼요. 안중에서 빨리 썼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기는 마치 약분되는 거와 똑같다고. 로그에서 곱하기라는 건 밑이랑 진수 하나가 퉁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만 쓰시면 된다는 거고, 요거랑 유사한 녀석으로 그래서 누가 있냐 하면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를 곱하면 1이 되더라 라는 거지. 왜냐하면 B랑 B가 서로 약분되면 로그 A의 A만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 로그 A의 A니까 1이지.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생겨난 게 누구란 이야기냐면, 그래서 로그 B의 A라는 건 로그 A의 B분의 1이더라 라는 거라고요. 그죠? 밑과 진수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역수 취하는 거더라. 왜? 둘이 곱하면 1로 없어질 녀석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나오는 건, 또 하나 또 나오는 건 좁으니까 제가 옆에다 그냥 쓸게요. 이런 것도 있죠. 로그 A의 M승, B의 N승. 밑과 진수에 모두 다 지수가 들어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결론은 이거였다고요. 밑에 들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오면 분모로,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오면 분자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였다고. 그죠? 이것도 밑변환으로 쪼개고 나서 보면 A의 M승 자체가 분모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분모, 분자 따로따로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남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숫자는 뭐 이런 거지. 로그 4의 9나 로그 2의 3이나 둘이 같은 거다.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제곱들은 약분돼서 얘만 남을 거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밑을 바꿀 때 얘도 꽤 유용한 녀석으로 많이 써먹는 녀석이죠. 어쨌든 밑이 같아야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도 밑변환 공식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중에 필요한 거 하나만 딱 더 얘기하면 되네요. 이거는 참 어디다 끼워 넣어서 얘기하기 그래가지고, 지수의 로그가 들어있는 경우인데 우리 아까 요 얘기는 했죠. A의 로그 A의 B. 근데 얘는 A의 로그 B의 C거든요. 얘는 결론이 누구냐면 A랑 C랑 서로 자리를 바꿔서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증명하는 건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취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로그 B의 C라는 덩어리 전체가 지수여서 앞으로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요. 증명하는 과정이 그건데 그 증명을 기억할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래 그런 거구나. 많이 풀어서 원래 그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요 녀석 중에 특별한 녀석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A의 로그 A의 B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A랑 지수의 진수인 B랑 둘이 자리를 바꿔서 B의 로그 A의 A라서 B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뭐 굳이 이렇게 따질 것도 없이 로그의 정의 자체가 A를 몇 번 곱하면 B가 되니 그 횟수만큼 실제로 곱한 거니까 B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로그 밑변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5분만 이제 정말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설명만 해도 30분이 넘는구나. 사용 로그는 요것도 이제 힘이 많이 빠진 단원이에요. 여러분 선배들이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진 단원이긴 한데, 그래서 심각하게 공부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심각해질 테지만 뭐 가볍게 내용만 빨리 정리하고 가자면, 첫 번째로 볼 거 당연히 뜻이죠. 사용 로그의 뜻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로그다 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용된다,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통상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수, 십진법. 진법이 또 뭔지 모르죠. 진법이 뭐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한 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숫자에 0부터 1, 2, 3, 4, 5, 6, 7, 8, 9 하고 나서 10이 되려면 10을 쓰지 않죠. 첫 번째 자리에 10, 한 자리 가지고 10은 못 쓰잖아요. 얘를 다시 0으로 바꾸고 그 다음 자리가 하나 커지죠. 그래서 10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1, 2, 3, 4, 가 커지다가 9가 되고 그 다음 10이 될 때 다시 얘는 0이 되고 큰 자리가 하나 늘어난다고요. 마찬가지로 10에서 90까지 가고 10, 10이라는 건 없지. 10, 10이 되려면 얘는 다시 0 되고 그 다음 자리가 하나 더 커져서 100이 되는 거잖아요. 한 자리가 10이 되면 그 다음 자리가 하나 커지는 거야. 그래서 10진법이거든요.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컴퓨터는 디지털은 0과 1이다 그런 이야기 하죠. 01, 01로 이루어진 0과 1의 세계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이진법이거든요. 2가 되면 한 자리 커지는 거야. 0 다음에 1 다음에 그 다음 2가 없어요. 걔는 1, 0이에요. 그 다음 1, 1이고 그 다음엔 1, 2가 안 돼요. 0으로 바뀌고 하나 커져요. 그럼 2, 0인데 2, 0도 안 되죠. 그래서 1, 0, 0으로 바뀌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쓰는 수는 10진법이라고 10이 되면 다음 자리 수가 하나 커지는 거야.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제곱자리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0진법이기 때문에 사용 로그라는 건 밑이 10인 로그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어디서 써먹는 거였냐면 무슨 엄청 큰 숫자.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이런 거. 옛날에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커다란 숫자들을 계산할 때 그냥 곱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려면 엄청 큰 종이가 필요하고 손으로 막 쓰면 당연히 실수하겠죠. 0이 뒤에 7개가 오니 8개가 오니에 따라서 값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 0의 개수에 따라서 산수하는 것이 매우 복잡했을 텐데 그걸 좀 간단히 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용로그라는 걸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끌고 와서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많이 보겠지만 끌고 와서 보니까 또 자연계에는 지수에 따라서 뭔가 좀 움직이는 현상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써보니 꽤 괜찮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쓰고 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사용로그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다른 건 됐고 어떤 숫자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정수와 소수를 이용해서 이 숫자를 나타낸다는 거야. 원래는 어디서 온 거라고 했냐면 유효 숫자 10의 거듭제곱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 있거든요. 숫자 아무거나 하나 끌고 와볼게요. 펼쳐져 있는 책이 이 책이어서 그냥 요거 합시다. 573이라는 숫자인데 이 573이라는 숫자를 5.73과 10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 뭐 하는 거냐면 요런 녀석을 유효 숫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건 10의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유효 숫자라는 건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만 이야기하자면 어떤 숫자, 이걸 제가 타이핑을 한다고 치면 573은 5 다음에 7 다음에 3을 누르겠죠. 누르는 순서가 5가 제일 먼저, 그 다음 7 누르고 그 다음 3을 누른다고. 그 누르는 순서대로 숫자를 써놓고 맨 앞에 오는 숫자, 그 뒤에 소수점을 빡 박아요. 그럼 그냥 그게 유효 숫자예요. 5 다음에 7 다음에 3이 나오는 숫자야. 그래서 그냥 5, 7, 3 써놓고 5 다음에 소수점을 딱 박아 넣으면 그게 유효 숫자라고. 근데 573은 5.73이랑은 다른 숫자잖아요. 뭐가 잘못됐냐면 소수점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소수점의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 10의 거듭제곱으로 소수점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뒤로 보낸다고. 뒤로 두 칸 보내야 돼. 그래서 10의 제곱을 곱하는 거죠. 비슷한 걸로 이렇게도 쓴다고요? 57,300이야. 이렇게 생긴 숫자면 이건 유효 숫자가 뭐라고? 5 다음에 7 다음에 3, 0, 0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뒤에 오는 0, 0은 소수점 때문에 생겨난 거야. 실제로는 5랑 7이랑 3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얘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5, 7, 3인데 숫자 하나 넣고 소수점을 딱 박아 넣는다는 거야. 이게 유효 숫자예요. 그 다음 뭐 한다고? 소수점의 위치를 원래대로 조정을 해준다고요. 보니까 소수점이 여기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칸 뒤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10의 4승 이렇게 곱한다고요. 그럼 소수점이 뒤로 4칸 밀려서 57,300이 되더라 라는 거야. 써놓고 나서 보니 어때요? 573, 57,300. 물론 크기로 따지자면 한참 차이가 나지만 유효 숫자가 동일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책에서는 이제 유효 숫자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숫자의 구조가 똑같아. 숫자의 구성이 똑같아. 숫자의 배열이 똑같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573과 57,300 사이에는 숫자의 배열은 똑같다 치고 뭐가 다르다고? 소수점의 위치가 다르다고. 그 소수점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뭐 10의 거듭제곱 뒤에 온 숫자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상용 로그에서 이제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정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자릿수를 표현하는 거잖아. 보자고요. 이거 양변에다 미시 10인 로그 상용 로그를 취하시면 로그 573이에요. 요거는 로그 5.73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에요.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뀐 거예요. 근데 로그 10의 제곱은 뭔데? 2지 뭐. 미시 10이야 생략된 거니까 그냥 2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유효 숫자라는 건 참고로 유효 숫자라는 건 앞에 숫자 하나 오고 그 다음 점 찍을 거기 때문에 가장 작으면 1.000이 될 수 있고요. 가장 크면 9.9999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효 숫자는 항상 1 이상이면서 10보다는 작을 텐데 지금 여기다 로그 씌운 거잖아. 그지? 유효 숫자에 로그 씌운 거야. 그럼 얘는 0이죠. 로그 1이니까 얘는 로그 10인가 1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유효 숫자의 로그를 씌운 건 0 이상 1 미만의 숫자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은 항상 0 이상이고 1 미만인 소수 부분이 될 거고 요 녀석은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건 말했죠.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야. 10을 몇 개 더 곱해. 소수점을 몇 칸 뒤로 보내니 몇 칸 앞으로 보내니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정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숫자에 상용 로그를 씌우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 라는 거야. 각각의 역할은 뭐라고? 정수 부분이 하는 건 10의 거듭제곱, 소수점의 위치, 자릿수가 몇 자릿수냐 그 얘기하는 거고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유효 숫자가 누구니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최소한 유효 숫자가 같은지 다른지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야. 생각해봐요.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씌워도 57,300에 로그 57,300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건 로그 5.73에다가 4를 더한 꼴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5.73이야. 이거 0 이상 1 미만의 소수예요. 4는 정수죠. 그럼 보자고. 로그 573이랑 로그 57,300이랑 뭐가 다르다고? 정수 부분만 다르다고. 소수 부분은 로그 5.73, 로그 5.73 똑같잖아요. 참고로 로그 5.73은 찾아보시면 758이거든요. 0.7582. 얘도 0.7582. 그래서 산수한 결과가 뭐가 되냐면 로그 573이라는 건 2.7582고 로그 57,300은 4.7582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 상용 로그를 씌웠더니 하나는 2.7582, 하나는 4.7582. 소수 부분이 똑같네. 숫자의 배열이 똑같구나 라는 거예요. 유효 숫자가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정수 부분이 다르네. 자릿수가 다르구나 라는 건데 얘는 2예요. 이 2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얘 2는 어디서 왔다고? 여기서 왔다고요? 요 2는 여기서부터 온 건데 얘는 어디서 온 거야? 10의 거듭제곱에서부터 온 거야. 10의 거듭제곱은 뭐 하는 거라고?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라고요. 2가 왔다는 건 뒤로 2칸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효 숫자라는 건 원래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뒤로 2개 더 보낸 거야. 그럼 소수점 앞에 숫자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그래서 정수 부분이 n이면 n 플러스 1 자리 숫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수 부분이 2면 실제로는 세 자리 숫자야 라는 말이야. 혹은 거꾸로 세 자리 숫자면 정수 부분이 2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요. 1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래 유효 숫자는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죠. 5자리 숫자야. 정수 부분은 4예요.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4예요. 왜냐면 이거 어디서 왔다고? 여기서 왔는데 얘는 어디서 왔다고? 여기서 왔다고. 소수점을 뒤로 4개 밀 거라고. 근데 원래 소수점 숫자 하나 있었고 요 뒤로 하나, 둘, 셋, 4개가 갔으니까 총 5자리 숫자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자릿수,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유효 숫자. 숫자의 배열이랑 관련된 거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 참 좋겠지만 문제를 풀긴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주로 나오는 내용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런 거 하죠. 무슨 어떤 숫자의 뭐 자릿수가 몇 자릿수이니 혹은 최고 자릿수가 뭐니 마지막 자릿수가 뭐니 이런 거 나올 때 다 이런 것들이 사용 로그에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또 사용 로그에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로그 A와 로그 B. 보통은 이제 문제에서는 뭐 로그 X랑 로그 루트 X랑 소수 부분이 똑같아. 라던가 아니면 로그 X랑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용 로그 문제로 되게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사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 혹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런 애들은 실제로 소수 부분을 찾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뭐 빼서 정수거나 더해서 정수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거든요. 조금 어렵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 문제 풀면서 혹시 생겨난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개념 정리할 때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었구나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RPM이나 바이블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공부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 것 중에 질문해야 될 거 있으신 분들은 잘 표시해 두시고요. 제가 5분 정도 있다가 저기 단톡방에다가 PDF 파일 2개 올릴 거예요. 하나는 지수, 하나는 로그. 문제 올려드릴 거고 뭐 시험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지수 로그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어렵지 않은 거.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냥 연습 삼아서 공부해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 혹시 다 되시면 뭐 미리 다 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이제 뭐 새로운 거 더 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한 명씩 질문 좀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